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명품백과 고급 승용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계급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진 통쾌한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2층. 오늘 여기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도 졸업생들의 정기 동창회였죠. 하지만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남편 직업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병원장, 로펌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상위 1% 계층의 부인들만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띄는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이상한 문구 같지만 이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모임의 중심에는 이서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주최자였어요. 서연은 오늘따라 유독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고급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싱글벙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정말 믿을 수 없을 거야. 서연이 주변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창회에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 해. 누구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옆에 있던 동창이 궁금해했어요. 그게 말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통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우유통 창업자께서 우리 모임에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강연도 해주신다고 하고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동그래졌습니다. 한울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혁신한 전설적인 기업의 창업자였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 누군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주였어요. 은주는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실 은주는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열리는 이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은 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다른 동창들처럼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어색했어요. 은주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이 은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참, 은주야.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내 며느리. 요즘 뭐 하더라? 온라인으로 뭔가 판다고 들었는데.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소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아, 인터넷 쇼핑몰? 서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하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요즘 누구나 하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은주야, 혹시 네 며느리도 오늘 올 거야? 아니야. 소희는 바빠서. 은주가 답하려던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박소희였어요. 은주의 며느리였죠. 소희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입장하자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은 결코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왜 여기에? 라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서연이 소희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은주 며느리 아니야? 소희는 시어머니 은주를 찾는 듯 둘러보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이모님. 여기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동창회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소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설마 너 여기 들어올 생각은 아니지? 서연이 입구에 팻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못 봤어? 소희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만 한우유통 고모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은주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은 소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우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고? 서연이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이 아이가 한우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네. 주변에서 작은 비웃음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은 소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요. 한우유통 고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희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서연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그런 거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정식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너 같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잡상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 안 돼.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한우유통 창업자님이 직접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잖아. 서연은 일부러 잡상인 출입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어. 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라고 맞장구를 쳤고 다른 누군가는 여긴격이 다른 자리야라고 속삭였어요. 소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만한 시선을 찾고 있었지만 모두들 시선을 피하거나 서연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소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은주와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서봤자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은주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도 은주에게 향했어요. 아, 은주야. 네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소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소희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자. 소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한우유통 고모님만 잠깐 뵈면 됐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정말 지겹다.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내야겠어. 서연이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고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뻔뻔하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이가 맞장구 쳤어요. 소희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자기 주제를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이 말이 소희의 등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은주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소희가 나간 후에도 계속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온라인으로 물건 좀 판다고 해서 한우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주변 동창들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른데. 한울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소규모 장사꾼이랑 시간을 보내실 리가 없지. 은주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한우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고 있었지만 은주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희가 연회장을 나간 후 은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한울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은주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은주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이었습니다. 은주가 아직 어린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은주는 서울 동대문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어머니의 좌판을 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손님한테 인사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은주는 손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반찬을 포장해주는 일에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은주를 시장 아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서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습니다. 야, 김은주, 오늘도 시장에서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서연이 코를 막으며 놀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은주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은주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불가능했거든요.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을 몇 가지 팔기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은주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사에 대한 감각과 끈기였어요. 은주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준의 반찬은 정말 맛있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집 김치는 진짜 집에서 담근 맛이 나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은주의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반찬 몇 가지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은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해서 반찬 전문점을 열기로 했죠. 은주야, 괜찮겠니? 시장 밖은 임대료도 비싸고 경쟁도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이 더해져서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은주의 사업은 눈 깜짝할 새 계속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왜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배달을 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것이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 차량을 구입하고 직접 운전해서 고객들의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깜짝 놀라워했어요.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 드시라고 해드리는 거죠.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주문이 폭증했어요. 은주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은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한울유통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유통한다는 의미였죠. 한울유통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은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정신은 업계에서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울유통 김은주 대표,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은주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었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은주에게 씁쓸한 감정을 주었습니다. 이서영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은주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며느리가 당한 모욕이 자신의 과거와 오버랩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호텔을 나와서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잡상인이라니. 소희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한우유통 고문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우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한울유통 고문님 만났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이야? 소희가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상처받았겠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소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해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소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 민주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항상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소희는 다시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22층에서는 지금쯤 한울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것도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거든요. 소희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울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한울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연신 입구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오실까?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거든. 서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은주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대화에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는 별로 기대 안 되나 봐? 옆에 앉은 동창이 물었어요. 아니야, 기대되지. 은주가 짧게 답했습니다. 한우유통 창업자가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무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류통 고모님께서 잠시 늦어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늦어지실 예정이라고 해요.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바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초조했어요.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한우류통과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우류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성공 스토리가 흔하지 않잖아. 은주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우유통 창업자가 여성이라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성 CEO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지. 요즘 여성들이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큰 기업을 만드셨다니. 존경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은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소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우류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우류통 창업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소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고객을 대하고 좋은 상품을 선별해서 판매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하고 있었고요. 나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류통 고모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소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어요. 한우류통 창업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점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음향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가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은주 말이야.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대화도 좀 섞었는데 요즘에는 혼자만 있는 것 같더라. 서연이 은주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은주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은주는 좀 그런 편이었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없는 애였으니까. 뿌리가 없다는 게? 아, 너도 알잖아. 은주네 집안 얘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집안 출신이라고. 이 대화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은주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면서?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은주도 어렸을 때 시장일 도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야? 남편분이 뭐 하시는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은주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뒷담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 은주 같은 애가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 그때 서연에게 악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서연이 은주를 향해 말했어요. 너 오늘 여기 있어도 괜찮아? 무슨 뜻이야?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한우류통 창업자 같은 분 앞에서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과 은주에게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서연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우유통 창업자는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야 하는데 너 같은 뭐랄까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품격? 은주가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모두 그런 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좀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은주를 적극적으로 편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은주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차별받아 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은주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은주야.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며느리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것도 그냥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잡상인이라고? 은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지만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랑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어? 서연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은주의 귀에는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대물림이네. 대물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했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은 거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서연아,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너는 진짜 품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서연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하려고 들어? 그때 호텔 직원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유통 고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은주는 천천히 연회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무대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서연은 은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한우유통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앉아서 한우유통 창업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동창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작은 시작에서 거대한 성공을 일궈내신 분을 말이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큰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 서연의 시선이 은주가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어요. 은주는 어디 갔지? 서연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명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대한민국 유통신화의 주역, 한우유통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서연이 잠시 멈춘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외부인이 아니라 평소 보던 그 조용한 동창이었거든요. 김은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연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은주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왜 무대로 가고 있지?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은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한울유통 고문님이 오시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은주입니다. 뭐라고? 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한울유통 창업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연회장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서연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네가? 설마. 네, 맞습니다. 은주가 확실하게 답했어요. 제가 한울유통을 설립한 김은주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존경해온 한울유통 창업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뭐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자란 것이 맞습니다. 은주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그 출신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털썩, 서연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울유통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창업자 사진을 확인한 후 기겁했습니다. 맞아. 정말 은주야. 사진이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 무시해온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은주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이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오전에 소희를 잡상인이라며 쫓아낸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이 점점 서연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그녀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저를 만나러 온 그녀를 말이에요. 이제 서연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무대 위의 은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은주의 말을 기다렸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은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평소에 생각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주치자 서연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한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존경한다던 한우유통 창업자였습니다.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이서연 씨? 은주가 서연을 직접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은주야, 나는 정말 몰랐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몰랐나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한우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요. 서연이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욕했죠. 은주가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 존경해온 한우유통 창업자가 바로 그 뿌리 없는 시장 출신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때 은주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은주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은주가 말했어요. 뭐가? 한동창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며느리를 쫓아내는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었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이제는 핏기조차 없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더라고요. 서연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도 함께 찍혔고 저희 동창의 이름도 나왔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이름도 언급되고 있어요. 안 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급 차별, 갑질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주야,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어?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냥 사실이 알려진 것 뿐이죠.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네,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은주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은주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도와달라고요? 어떡해요? 그 영상? 그거 없앨 수 있잖아.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은주가 반문했어요.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드려야 하나요? 서연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한 모욕은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이 말을 듣고 모든 동창들이 깊은 반성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주는 다시 무대로 올라갔어요.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주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은주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정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은주의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더 실감나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은주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그때 은주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우유통 창업자가 어머니라고. 맞아. 은주가 확인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한우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한 일도 함께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큰 비밀을 갑자기 밝히시면. 괜찮아. 은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시원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실 필요 없어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소희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그럼 이따가 집에서 봐. 할 이야기가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고 서연은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이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은주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은주야, 네 며느리한테 소희한테 사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은주가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를 위해서였어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은주를 반겼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준도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한우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소희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은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한우유통 고모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이네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한우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고 할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지.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은주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너에게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알고 있기에는 그 부담이 클 것 같았거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소희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해보자. 은주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쇼핑몰을 더 크게 키워보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말이야.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서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와 함께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소희의 온라인 쇼핑몰은 진품격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뉴얼됐어요. 진짜 품격 있는 소비를 모토로 하는 쇼핑몰이었죠. 은주와 소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